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하이닉스를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1520원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형님들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자, 이걸 생각하죠, 다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대장주 이러면은 반도체 대장주, 현대차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현대차. 일단은 이렇게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왜 우짠이는 삼성에만 투자를 하냐? 자, 형님들 봅시다. 현대차 차죠. SK 하이닉스 메모리, 삼성 모바일 휴대폰이죠. 휴대폰, 가전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데이션, 오디오,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또 뭐 있죠. 자, 이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요, 형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10억 미만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도박을 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하고 있는 거는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보고 5년은 묵혀라죠. 약속의 5년이라고. 이게 뭐냐? 이게 투자예요. 이런 단순한 그러면은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겠죠. 야, 어쩌라고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 SK 하이닉스에 차지하는 비중,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 0.1%도 안 됩니다. 비메모리는. 자, 그러면은 형님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코인같이 보고 있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은 몇십 프로씩 오르는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마치 주식을 로또같이 생각을 하고, 그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이.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5년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제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사지 않고 저는 삼성에 몰빵을 하느냐? 삼성은 망할 수가 없거든. 왜? 현금 동원력이 탑3 안에 듭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업 구조가 어떻죠? 하이닉스는 부채를 통한 양적 완화. 다시 말하면 부채를 통해서 회사가 체급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그럼 현대차는 반대로 투자를 늘려가면서 체급을 늘려가. 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가고 나면은 모바일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가전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파운드리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 전장의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고. 자, 이번에 벤츠 신형 S 클래스가 오늘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태블릿과 뒷좌석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작은 태블릿이 2개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이거 이해 안 가시는 형님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그죠? 그 도는 것 중에 이번에 전장품이 걸렸네. 전장이란 자동차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삼성 자체가 ETF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님들은 메모리는 하이닉스, 가전은 LG, 전부 이렇게 따로 사야 될 걸 삼성은 하나만 사면은 그 삼성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리스크가 없단 말이야, 리스크.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SK 하이닉스는 자산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산이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기업 직원들 성과급 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왜? SK 하이닉스는 부채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즉 부채를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빚을 내서 공장을 확장하고 생산 라인을 늘리고 공장을 추가로 짓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서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 확장, 그리고 연구개발 R&D, 이것만이 SK 하이닉스가 살아남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주니 어쩌니 하지만은 저게 뭐다?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왜? SK 하이닉스는 즉 하나밖에 없거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뭡니까? 메모리잖아.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통해서 성장해야 될 회사야. 근데 저렇게 직원들에게 성과급 준다고 성과급 잔치 해버리고 나면은 하이닉스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줄어들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문제는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하이닉스는 할 게 없어집니다. 자, 메모리에서 결국 HBM이 뭐예요? HBM도 메모리예요. 많은 분들이 HBM이 대단한 건지 아는데 HBM 메모리입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단독으로 납품을 하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이닉스 메모리는 보급형, 삼성 메모리는 고급형이라고 보면 돼요. 즉, 하이닉스의 메모리는 일반 평균적으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AI 연상 장치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의 HBM 메모리는 고수율, 그러니까 저 고급형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잘 갈까?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럼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인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라인을 만듭니까? 빚을 내야겠죠. 빚을 내서 라인을 확장하고 공장을 증축하고 해야지 되겠죠. 그럼 그 빚을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영업이익으로 그 빚을 일부 갚고, 그리고 또 빚을 내서 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야겠죠. 근데 그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확장해야 될 그 돈을 직원들의 영업이익으로 돌려줬다? 그러면은 자, SK 하이닉스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들한테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주들이 공짜로 있냐? 그러면은 그 주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이라 그러죠. 그 배당을 주고 나면은 하이닉스는
손가락밥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닉스는 단일 품목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근데 삼성전자는 가전, 모바일,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등등등등등등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반도체 불황이 오더라도 삼성은 하이닉스가 70이라는 아니 거의 90이지 90이라는 데미지를 입을 때 삼성은 40, 50밖에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거.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힌트를 한번 드렸어요. 자, 삼성이 출렁이는 거와 하이닉스가 더 높은 곳에 있지만은 하이닉스가 출렁이는 갭은 하이닉스가 훨씬 크다. 삼성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뭐랬죠? 삼성은 묵직하게 움직이고 하이닉스는 가볍게 움직인대.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이닉스에서 돈 벌었는데 그걸 팔아야지. 이걸 설마 실력으로 벌었다고 생각 안 하죠. 자, 이렇게 하이닉스를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은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착각에 빠지죠. 내가 주식을 잘한다. 그리고 제2의 하이닉스를 꿈꾸면서 새로운 종목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족족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주식시장은요, 개미들이 돈을 먹게 두질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먹잇감으로 되는 사람들이 팔랑귀들, 그리고 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뭔가 공짜로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짧은 유혹의 달콤함은 있어도 따뜻한 아랫목 같은 군부를 떼는 부뚜막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대한민국의 주식에서 돈 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제2의 IMF가 온다든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경제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가장 타격이 큰 게 하이닉스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 줄 알고?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자신 못할걸? 야, 그냥 대충 계속 가니까 그냥 납두는 거야. 뭘 알아야지. 근데 지금 시장은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형님들이 진짜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나도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라고. 지금 외국인들이 죽기 살기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이들이 탈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한국인 재미가 없다. 혹은 이제 벌만큼 벌었다. 혹은 위험하다. dangerous. 위험하다. 혹은 잠식당할 수 있다. 물려서 못 나갈 수 있다. 지금 형님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와, 주가 일이 오르니까 그냥 미쳐서 그냥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돈을 던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죠. 한 번은 조정이 시겨올 거다. 조정 받아야 됩니다. 조정 받아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삼성 주식 차트를요, 주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수직 상승이야. 삼성은 내려간 적이 없어. 매주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야. 하지만은 그런 어떤 금융위기나 시장의 붕괴가 오더라도 삼성은 실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방면에서 휴대폰, 또 새로 나오는 폴드, 두 번 접는 폴드폰, 그 다음에 조금 두께가 두꺼운 폴드폰, 그 다음에 펜도 쓸 수 있는 폴드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성 가전, 이번에 삼성 로봇 청소기 대박 치고 있죠. 지금 거의 중국 로봇 청소기 빰 따고 때릴 정도로 쫓아왔어. 그리고 끊임없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최적화. 삼성이 메모리 사업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전 쪽에도 엄청나게 지금 때려 붓고 있어요. 이런 실적을 가진 업체와 메모리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기업과 그 리스크를 형님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는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잖아요. 그 빠져나온 투자자들이 삼성을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삼성을 몇천 주, 몇만 주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삼성 주식 한 10%, 20% 정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이닉스 사가지고 단타 치면서 놀고 있는 거야. 형님들이 어디가 바닥인지 알고, 어디가 상투 끝인지 알고. 지금 하이닉스에 투자한 형님들 돈 좀 되고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주식이 신같죠. 시장은요, 그런 형님들을 놔두질 않습니다. 왜? 형님 같은 사람들이 가장 감정 변화에 기복이 심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세력의 먹이가 돼요. 제가 삼성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죠, 형님들. 그러면은 니는 삼성을 몇 주 가지고 있냐? 저는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형님들하고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들기 해서 제가 통장을 가지고 주식으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을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무조건 삼성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형님들하고 제가 형님들에게, 자,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 혹은 내가 시드머니가 적어서 못 번다. 자, 내가 하나 설명해 줄까? 좋아. 형님들이 시드머니 10억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자. 삼성이 마이너스 8%가 됐어, 오늘. 10억의 8%는 얼마예요? 8천만 원이야. 오늘 형님들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졌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 본인이. 심장이 가빠지고 숨이 콱콱 막히고 등에서 식은땀 나고, 씨발 좆됐다. 씨발 괜히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왜 삼성을 들어갔지? 이지랄 할걸? 안 봐도 눈에서 비디오야.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시드머니 많으면은 뭐? 할 수 있다고?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지금 총 이게 형님들 지금 평가 금액이요, 29만 2,500원이에요. 제 평가 금액. 그러면은 저는 1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지금 총 잔고가, 잠깐만, 이게 잔고로 봐야 되네. 잔고가 29만 2,500원. 3배를 불렸다, 그죠? 자, 형님들 10억 가지고 시드머니 많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에요. 10%도 10%고 1000만 원에 10%도 10%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금액이 아닌 퍼센트로 바뀝니다. 그런 게 형님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적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는 100% 플러스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야. 자, 10억에 10%가 마이너스가 났다. 계좌 잔고가 9억이야. 하루 만에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1억 마이너스야.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멘탈 잡을 수 있냐고. 아니 형님들 빚내고 뭐 하고 이래가 10억을 만들었어. 그래서 주식을 샀어. 그리고 오늘 바빠서 깜빡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면서 장 마감되고 나서 보니까 잔고가 9억이야. 어지러지? 실제로 당해봐. 어떻는지. 내가 옛날에 선물하면서 하루 저녁에 내가 9천만 원이 빠진 적이 있거든. 처음 선물을 시작할 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얼굴, 정수리, 덩어리,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멘탈 날아가 봅니다. 그냥 씨발 내 괜히 했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시드머니가 많다고 형님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투자라는 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돈을 잃는데도 익숙해지고 돈을 따는데도 익숙해져야 돼요. 형님들이 수익을 내는 거는 형님들이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야. 세력들의 심리 싸움에 같이 얹혀서 비슷하게 갔을 때 걔들이 뿌리는 콩가루를 좀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땄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주식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작은 수익 하나가 집 한 채를 날리고 대출을 만들고 전세 자원까지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투자는 그래서 제가 여유 있는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냥 삼성 딱 사놓고 앱 지워버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뒤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형님들 돈 법니다. 잊어버리세요. 배당 들어오면은 내가 참 배당 들어올 게 있었지. 그리고 처음에는 뒤다봐지지만 몇 달 지나면 이제 무뎌집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그래서 저는 삼성을 사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리스크가 가장 적은 회사가 삼성이라는 거야. 회사가 실적을 내고 못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제 흐름상 세계의 이 기업의 사이클, 이 반도체라는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은 종합선물세트야. 삼성은 참고하세요.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